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옷장을 열면 옷은 넘쳐나는데 신기하게도 정작 입을 옷은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요. 언젠가 입겠지 하며 5년째 손도 대지 않은 옷. 추억이 담겨 있어서 차마 버리지 못하는 낡은 물건들, 심지어 고장난 전자제품까지 나중에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며 집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미니멀리즘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막상 정리를 시작하면 손이 굳어버리죠. 이건 아직 쓸만한데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아깝잖아. 나중에 꼭 필요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결국 정리는 제자리 걸음이고 나는 왜 이렇게 결단력이 없을까 하는 자책감만 남게 되죠. 하지만 물건을 못 버리는 건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뇌가 수백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만들어 온 아주 강력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잘못된 신호가 되어버린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뇌과학과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적 관점에서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잘못된 신호를 어떻게 바로잡고 죄책감 없이 현명하게 비움을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의 생존 본능이 만든 세 가지 함정.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왜 이렇게까지 물건을 버리기 힘들어 할까요? 그 답은 놀랍게도 우리의 생존 본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손실 회피, 편향.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길에서 5만 원을 주었을 때의 기쁨과 지갑에서 5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슬픔. 어느 쪽이 더 강렬하고 오래 갈까요? 대부분은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이 훨씬 크게 느껴질 겁니다.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우리 뇌에게 정확히 손실로 인식됩니다. 그 물건을 버려서 얻게 될 쾌적한 공간이라는 이득보다 당장 내 손에서 물건이 사라지는 상실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이는 거죠. 10년 전에 산 낡은 옷을 버릴 때조차 우리 뇌는 이건 내 소유물이야.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둘째, 보유 효과. 두 번째는 보유 효과입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가 발견한 현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인 가치보다 훨씬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한 유명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똑같은 머그컵을 나눠주고 얼마에 팔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컵을 받은 사람들은 평균 7달러를 불렀지만 컵이 없는 사람들은 3달러면 살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단지 내 것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심리적 가치가 2배 이상 부풀려진 겁니다. 옷장 속의 옷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 앱에서 비슷한 옷이 10,000원에 팔리고 있어도 내 옷은 상태가 더 좋으니까, 이건 특별한 날 입었던 거니까 하며 3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결국 팔리지도 버려지지도 못한 채 공간만 차지하게 됩니다. 셋째, 매몰 비용의 오류. 세 번째는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이미 투자한 돈, 시간, 노력이 아까워서 현재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현상이죠. 비싼 돈 주고 샀는데 한 번도 안 썼으니 버리면 손해야라는 생각. 이게 바로 대표적인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사기 위해 지불한 돈은 이미 사라진 돈입니다. 물건을 버리든 안 버리든 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쓰지도 않는 물건을 보관하느라 우리 집의 소중한 공간을 낭비하고 그걸 볼 때마다 죄책감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큰 손실 아닐까요? 물건과 나를 동일시하는 뇌의 착각.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데는 더 깊고 감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물건은 나의 정체성이다. UCLA의 신경과학자들이 흥미로운 뇌 스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버리는 상상을 하게 했더니 놀랍게도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뇌 영역과 자아 정체성과 관련된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었습니다. 즉, 우리 뇌는 물건을 버리는 것을 마치 내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고통처럼 나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인식한다는 겁니다. 학창 시절의 낡은 교복, 첫 월급으로 산 가방, 돌아가신 할머니가 주신 목걸이. 이런 물건들을 버릴 때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건 단순히 낡은 물건이 아니라 나의 과거, 나의 추억, 나의 정체성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혹시 모르니까 심리. 진화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결핍을 두려워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렵채집 시대에는 언제 다음 식량을 구할지 몰랐기에 일단 무언가를 얻으면 최대한 비축해야 생존 확률이 높아졌죠. 현대는 물질이 넘쳐나는 풍요의 시대지만 우리 뇌의 일부는 여전히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라는 생각으로 온갖 물건을 쌓아두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물건을 통해 안정을 찾으려는 경향이 더 강해졌죠. 우리의 뇌 구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 자체가 버리지 못하는 문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5,000개 이상의 광고에 노출됩니다. TV와 유튜브는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라고 속삭이고 SNS 속 인플루언서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필수템을 보여줍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뇌과학과 심리학을 이용해 우리의 무의식적인 구매 욕구를 자극하죠. 여기에 패스트 패션이나 계획적 구식화 같은 산업 구조는 멀쩡한 물건도 금방 낡은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새 것을 사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면서도 아직 쓸만한데 라는 죄책감 때문에 버리지도 못하고 결국 집안의 물건은 점점 쌓여만 갑니다. 결국 우리는 소비와 소유의 악순환에 갇혀 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강력한 뇌의 잘못된 신호와 사회적 압박을 이겨내고 현명하게 비움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4단계 솔루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인지적 재구성. 생각의 틀을 바꿔라. 첫 번째는 생각의 방식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버린다가 아니라 선택한다로 생각하기. 이 낡은 옷을 버려야 해라는 부정적인 생각 대신 나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설레는 옷들만 남기기로 선택했어라고 생각의 틀을 바꿔보세요. 손실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는 겁니다. 나라면 이걸 다시 살까? 질문하기. 망설여지는 물건을 들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이 물건이 없다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가게에서 돈을 주고 다시 살까? 이 질문은 우리를 소유자의 감정적인 입장에서 구매자의 객관적인 입장으로 바꿔주어 물건의 현재의 가치를 냉정하게 판단하도록 돕습니다. 2단계, 감정적 거리두기. 물건과 나를 분리하라. 두 번째는 물건에 얽힌 과도한 감정을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사진으로 추억 보존하기. 아이의 첫 베네 저고리, 여행 기념품처럼 추억이 깃든 물건은 버리면 기억까지 사라질까봐 두렵죠. 그렇다면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 디지털 앨범에 나의 보물들이라는 이름으로 보관하세요.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은 낡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소중한 기억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물리적 공간은 비우면서도
추억은 잃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별 상자 활용하기. 도저히 버릴 결심이 서지 않는 물건들은 이별 상자에 담아보세요. 상자의 날짜를 적고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둡니다. 이것은 뇌에게 영원히 잃는 게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는 거야 라는 신호를 주어 상실의 고통을 줄여줍니다. 만약 약속한 기간 동안 그 상자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면 그것들은 당신의 삶에 없어도 되는 물건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3단계, 환경 재설계, 의지력에 기대지 마라. 세 번째는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버리기 쉬운 환경과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하루 15분, 한 구역, 원칙, 오늘 집 전체를 다 정리하겠어. 라는 거창한 목표는 뇌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대신 오늘은 딱 15분만 저 서랍 한 칸만 정리하자처럼 아주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이면 뇌는 정리를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성취감을 주는 즐거운 일로 인식하게 됩니다. 4단계, 도파민 재설정.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라. 마지막은 물건을 사는 즐거움을 대체할 새로운 보상 시스템을 뇌에 만들어줄 것입니다. 물건을 비운 뒤의 상쾌함, 넓어진 공간, 물건을 찾느라 낭비했던 시간이 절약되는 경험에 집중해 보세요. 정리 전후,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시각적인 변화는 뇌에 강력한 성취감을 주며 새로운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경험에 투자하기, 물건을 사는 데 쓰던 돈과 시간을 여행, 공연 관람, 새로운 운동 배우기, 친구와의 맛있는 식사 같은 경험에 투자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물건이 주는 행복은 금방 사라지지만 경험이 주는 행복은 추억이 되어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물건을 버리기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생존 본능과 감정적 연결,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사회문화까지 얽힌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물건 앞에서 망설이는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수백만 년간 인류를 지켜온 자연스러운 뇌의 반응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잘못된 신호의 정체를 알았고 그것을 현명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손에 넣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당장 서랍 한 칸을 열고 지난 1년간 한 번도 쓰지 않은 펜 한 자루를 비워보는 겁니다. 그 작은 성공이 당신의 공간과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삶에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비움의 첫걸음을 내딛는데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나는 이 방법으로 효과를 봤어요 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물건의 주인이자 당신 삶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가볍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